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유정입니다. 네, 유정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바쁜 주를 보냈는데요. 학술제 기획이랑 발표도 했었고, 그리고 모의통화 정책 경시대회 준비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 주부터 또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대학생, 저도 이제 곧 대학생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또 실용음악학과에 진학을 위해서 네. 저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다음 주에 볼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너무 떨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7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복합문화장애예술인 김선영입니다. 네, 네.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는 예술인이죠. 네, 오늘의 손님은 김선영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저는 그 웹드라마 크루라는 테네코직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스튜디오 우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웹드라마 크루 스튜디오 우아에서 소개를 받고 와주신 김선영님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김선영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가요? 저는 지금 장애 예술인으로 네.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사회복지과로 가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틀을 잡고 또 편견을 두고 그렇게 자기들의 맞게끔 조언에 맞게끔 그렇게 살기도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양한 장르를 음악이든 연극이든 무용이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 좀 이번에도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다홍증후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50%라고 했고 또 나머지 50%는 제 이 꿈이 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네 그렇게 5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50%에서 기록해보는 김선영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삶에서 어떤 순간들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살면서 연애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시각장애인 분이랑 연애를 했어요. 그분과는 지금은 헤어졌지만 뭔가 같이 장애와 또 같은 예술 쪽으로 같이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서로 도와가는 그런 연애의 그런 기억이 조금 남습니다. 네, 보통 지난 연애라고 하면은 안 좋게 추억을 하거나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좋은 왜냐면 기억도 많겠죠. 네. 근데 지나고 그분이 가수라서 그 가사에 그 심지가 곧은 딴따라가 되자라는 노래 중에서 그 안에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이니까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치고받고 뭐 이게 진짜로 몸으로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로 그렇게 상처 주고 핥히고 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지?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미성숙했구나. 그때는 이렇게 조금 더 현명하게 대했으면은 조금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있죠. 또 비장애인 남성과의 연애에 대한 기억을 적어주셨는데 네.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하고 같이 사귀었는데요. 이게 나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들어보고 좀 네. 애매하다 싶으면은 예, 근데 뭐 장애인, 비장애인 남자 다 봤는데 남자는 다 똑같더라고요. 늑대. 늑대라서 그래 남자는 분능적이구나. 그리고 그걸 굳이 배우지 않아도 뭐 남자들은 다 그렇게 잘 이어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이면 크게 뭐 편집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잘 네. 유도리 있게 잘 제가 네. 네. 원래 그 이효리님께서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죠. 뭐라고요? 다 만나보니까 그놈이 맞아요. 그놈이야. 그래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강서구청 근처의 물빛색 스튜디오에 수중무용에 또 도전을 하셨어요. 네. 네. 왜냐면은 제가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요. 네. 예술로라고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120만 원을 그 예술인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면서 이제 기업과 예술인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 일인데 그걸 하면서 그 기업 담당자님께서는 장애인을 접하지 못했어요. 예술인을. 네. 근데 당연히 자기는 밖에 우리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걸어 다니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확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물속에는 자유로울 것이라고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뭐 이렇게 뜨고 그 호흡도 막 참아야 되고 호흡도 뭐 내쉬고 참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몸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더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장애 예술인이 이렇게 뭐 자유롭고 안 자유롭고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편견을 좀 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선영님은 그렇게 편견들을 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전문 무용수, 전문 연기자처럼 막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도 부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완벽하게 그들처럼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담임 그 연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색깔, 나만이 그 누군가가 흉내낼 수 없는 거를 내가 함으로써 좀 더 뭔가 특색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군분투 삶의 인간극장 이야기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왕따도 당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나는 친구들과 좀 거리가 있어서 나는 약간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뭐 체육 시간에 뭐 나가지 않고 또 그냥 혼자 그 교실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약간 수치심이 그런 게 시선이 오니까는 그냥 느껴지니까는 그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이 내가 과연 왜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 수술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리 수술하고 나서 이제 동생들과 이제 그 학교를 입학하는데 제가 다 연락해가지고 나 다시 시작할 거니까 이제 나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복도를 다니는데 뒤에서 확 뭐 머리를 확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울면서도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머리통을 확 때렸거든요. 그때부터는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웅크러들지 않는 인생이 저한테는 인생극장? 인간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참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맞아요. 네. 그 시절에는 저도 비슷한 또래일 것 같은데 그 아, 시절에는 좀 선생님들의 대처도 좀 더 미흡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을 텐데 참 힘들게 이겨내신 걸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김선영님의 인생 3컷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앞서서 이미 극복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 여기 적어두셨던 것 중에 네. 왕따 이야기는 좀 전에 했던 거니까 네. 네,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환경은 저는 어머니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아버지는 평범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장애인이지만 아버지도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약간 그런 환경적으로 평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는 네. 이거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저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와 고모가 저희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다 낳은 게 다 부모가 아니다. 키워준 게 부모다 라고 생각을 들었고
또 하나 극복하는 게 있다면 대학교 때 뭐 제가 아까 전에도 사회복지과 다녀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반대를 무릅쓰고 불구하고 저는 가족들 몰래 주변에 말도 안 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는 솔직히 사회복지과로 제가 넣었는데 연기과로 바꿀 수는 없냐 이렇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원래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미 넣었기 때문에. 근데 제 열정을 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영 씨는 그렇게 장애인이라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나의 선택을 믿고 싶다. 나의 결정을 존중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봐야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기과로 이제 비장애인들과 갔는데 저도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으니까 여기서 더 아이들이 개성이 뚜렷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막 그런 연기 쪽으로 배우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셀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당당하고 제가 그냥 나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거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극복한 일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약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혼자서 연기 쪽으로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연기 쪽으로 가셨어요? 네, 뮤지컬 쪽으로. 근데 선영님도 그 시절에 선영님도 너무 대견하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현재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이고요. 진짜요? 네. 원래 꿈은 뭐였는데요? 원래 사실 꿈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딱 사람이랑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 딱 그 정도의 꿈이었지 구체적인 꿈은 없어요. 그래도 소통하는 그쪽으로 가셨네요. 사회복지과에는 또 소외계층들이 조금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꾹 눌려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쉽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열어주는 게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있지만 선영님처럼 앞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선영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김선영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 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조언이 필요한 순간들을 조언이 필요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천사의 조언이라는 카드로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앞서서 뽑아주셨는데 질문이 뭐였죠? 네.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재회가 가능할까? 네, 재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yes, 강하게 느낌표가 있는 yes가 떴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 언제쯤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you're ready.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됐다. 네, 지난 이별을 좀 복귀하면서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런 반성할 것들을 반성을 하고 다시 만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분이셨나 봐요. 네. 너무 이 긍정적인 마음들을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애에서 마찰이 많지 않았나. 상대방에게는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할 텐데 부정적인 기운을 너무 상대에게 준 게 아닌가. 이런 카드가 나오고요. 하지만 지금은 석세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성을 하고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세, 상대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는 그냥 넘어가는. 네 그냥 넘어가고 이해해주고 상대에게 그럴 실수할 기회를 주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도를 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리라 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네. 예전에도 제가 솔직히 좀 원래 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예민한 성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잘 자란 것에 상황에서 조금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오빠가 그러라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서운함을 그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오빠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 좀 안 좋아. 이렇게. 근데 그 오빠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연애하면서 좀 좋은 방법을 추천해드리자면 저희 커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바로바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연애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 템포 있다가 자기 생각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맞아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상황이 지난 이후에 말하는 거는 좀 타격이 덜 하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생각을 다 정리한 이후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고민을 해보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을 하는 거죠. 분위기가 좋을 때. 네, 그러면 또 말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 옆에도 여자분이시니까 좀 조언 하나 해주세요. 저요? 사실 저도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들 연애하고 있구나. 큰 마찰 같은 거는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혼자 꽁 하거나 기분이 조금 그래도 이건 아닌데 맞아요. 그럴 때는 저도 좀 혼자 생각을 했다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지 저 사람한테 오해 없이 가시 없이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후에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엔간하면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오빠도 혹시 그런 적 없었어?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도 또 예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원만한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다 한 템포 약간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라. 네. 그렇죠. 이제 내가 불편한 걸 느꼈지만 내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상대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태도가 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감정이 좀 어그러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언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오늘 선영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7번째 시간이 마무리를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시 한번 다음에는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도 느낍니다. 네, 오히려 또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맞아요. 나와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따뜻한 칭찬을 서로 나눌 시간인데요. 선영님께서 저희를 각각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선영님을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준입니다. 민준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약간 진짜 약간 성시경처럼 잘 자요. 네.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잘 자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하여튼- 해드려야 아닌 걸 아니까요. 그래도 뭔가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 또 네. 라디오에서 늘 듣던 목소리라서 편안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유정님은 네. 뭔가 차분하고 잘 경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옆에서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청유정 DJ는 매번 듣는 칭찬이에요. 네. 이 정도면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영님은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누구든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1등으로 헤엄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가 칭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민증이에요. 하나 더 칭찬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저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지만 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네요. 아닙니다. 말 충분히 잘하시고요. 네, 저는 지금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기에 있거든요. 대학교 다니세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재고 있어요.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제 진로를 개척하지 못한 시기인데 성령님은 자신의 선택을 딱 믿고 딱 나아간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믿음을 잊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오늘 선영님과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어울리는 명언을 골랐습니다. 제가 명언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네,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명언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서머셋 명언입니다. 네.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였을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칩니다.